안녕하십니까. 내 인생의 뉴스원, 두 가지 뉴스를 얘기하는 특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 관심을 좀, 여성분들은 관심을 갖고 보시고요. 내 동생, 내 딸을 좀 결혼시켜야겠다 하시는 어머님들도 유익 있게 보세요. 제가 아주 훌륭한 신랑감 한 사람 모시고 왔습니다. 직업이 참 많습니다. 인생에는 참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정확히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볼 때마다 하는 일이 늘어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건 창의적인 사업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창의적인 사업가. 네, 베럴먼데이 오늘 대표이시죠. 도경백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렵네요. 이렇게 하고 보니 제가 항상 도 대표님 이렇게 불렀는데 네. 도경백 대표님 네. 어렵네요. 풀네임으로 말하기에는 한 번씩 이 발음이 좀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영어 이름은 뭘 쓰셨어요? 영어 이름은 폴을 씁니다. 폴. 폴. 네. 외국에도 계셨었죠? 외국에 아주 잠시 있었습니다. 잠시. 네. 외국에 있었다면 영어하고 관계된 무슨 일 하셨었어요? 외국에서 영어와 관계된 일을 하진 않았고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는 이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또 했었고 영어 학원을 했었죠. 영어학원을 운영하시다가 네네네. 지금은 창의적 사업가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습니다. 딱 어울리는 표현 네. 같죠. 그러면 영어학원 운영하시다가 사업에 접어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한 4년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야, 무슨 4년 2개월 동안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 제가 볼 아닙니다. 때마다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요. 그 가지수가 다 잘 되고는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랑감, 네, 제가 1호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아직 미혼입니다. 여자친구 없죠?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없다. 뭐 네. 과거에는 다 누구나 있었겠지만 과거에 있었다는 그쵸. 게 다행인 거예요. 네.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은 없다. 네. 본인이 신랑감으로서 괜찮다. 딱 세 가지만 어필한다면 순간 센스 보겠습니다. 성실하다, 첫 번째 성실하다. 센스 있다, 센스 있다. 세 번째 일 잘한다. 일 잘한다. 왜 장가 못 가는지 알겠어요. 젊은 녀석이 좋아할 요소가 하나도 없어. 잘 사준다. 뭐 이런 거 나와야죠. 잘 사줍니다. 잘 사줍니다. 잘 사주죠? 네네네. 뭐 여자친구가 만나지 않은 약속과 일 무엇이 더 중요하죠? 네, 여자친구가 중요하죠. 라고 과거 하지만, 여자친구가 봤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일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혼자 있습니다. 네. 일이 재미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정확히 4년 2개월 동안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어떤 것들을 쭉 예전부터 했던 건 다 하고 있으시죠? 네네. 베러먼데이 시작하고 저희는 사실 많은 일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일은 아마 부산에 계신 분들은 저희 매장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배럴 먼데이, 그러니까 베터 먼데이, 배럴 먼데이라는 커피숍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 샵의 전체 대표이신 거죠? 네네네. 몇 개나 됩니까? 지금은 한 34개 정도 됩니다. 처음에 한 개로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지금 34개. 네. 그 컵 디자인 같은 거 되게 이쁘던데. 네,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디자인을 놓칠 순 없고. 빨간색이랑. 네네네. 저희는 사실 커피숍을 하고 싶어서 회사를 차린 회사는 전혀 아니고. 네. 회사 일은 베러먼데이에서 느껴지다시피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이 월요일을 즐겁지 않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월요병. 네, 월요병이라는 게 워낙 만연하게 우리 사회에 이제 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창업했던 친구들하고 창업을 하면 결국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예전부터 생각했더니 베러먼데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게 됐었고 그걸 이걸 실현하는 수단의 하나로 이제 카페 사업이 있는 거지. 네, 카페 사업이 메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원래 같아요. 그러니까 배럴 먼데이라는 더 나은 월요일에 카페 차린 게 아니라 네. 뭔가 아이디어를 모으자. 그 공간이 필요해서 맞습니다. 카페 생각을 했고 네네. 그게 30몇 개가 됐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카페에 다른 지금 카페 하시는 분들이 하지 못하는 좀 가치적인 일, 캠페인 같은 것들, 하고 계세요?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네. 저희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베러먼데이는 4년이 되었지만 굉장히 많은 캠페인을 하고 네.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직장인들과. 와. 네. 도경복 대표는 이제 막 30대를 벗어난 분입니다. 네. 야, 내가 30대라면 아니 저 나이에 저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30 중반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는 네, 얘기인데. 맞습니다. 36살. 예, 36세. 돈이 많아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었답니다. 땡전 한 푼이 있으셨겠죠? 시드머니는 조금 있었어요. 시드머니 많지 않은 네네. 시드머니. 그 전에 아무래도 영어 학원을 하고 거기에서 네.
생긴 거 다.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드머니 정도는 있었어요. 그 정도로 두렵지 않으셨어요? 두려운 것도 있었지만 그때 저에게 가장 좀 와닿았던 거는 36세에서 39세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더라도 우리 인생이 길 건데 내가 뭔가 평생을 할 수 있는 일을 이 4년 안에 찾는다면 그때부터 돈 엄청 벌면 되니까 야, 멋지네. 그때는 배움에 좀 포커스를 뒀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보통 30대면 뭐 가정 생겨서 정신없이 그냥 돈 투자하기 바쁜 시기에 오히려 내 인생의 새로운 이렇게 동력기를 생각을 했다. 네네네. 그 시기를 약간 네. 다른 사고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시작한 지금 이제 배럴먼데이 그거 있고 그리고 네. 또 하시는 사업이 지금은 제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서울에 이제 여성 의류회사를 또 경영을 하고 있어요. 부산에선 배럴먼데이가 있고 서울에 3일 동안 가 있으시고 여성 의류회사 이름이 네네네. 뭔가요? 여성 그 동대문에 있는 도매 브랜드인데 네. 탑드레싱이라는 탑 탑드레싱이라는 드레싱. 네. 여성 의류 회사를 또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야 회사 2개. 그- 또 아, 있죠. 뭐 사실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데 그 하는 일이 또 뭐가 있죠? 영도에 무슨 문화센터가 아니죠? 저희가 이제 영도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1950년대 지어진 쌀창고를 쌀창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든 노티스라는 공간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노티스도 또 운영하고 계시고. 네. 네. 예전에는 사실 이거보다 하는 일이 더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씩 이제 줄여서 지금 상황이 오게 됐고. 지금은 3개 정도로 네, 이제- 추격할 수 있나요? 네. 요 정도로 네. 이제 야 이분은 알면 알수록 카멜레온 같아요. 계속 뭐 색깔이 나오는데 저희 인터뷰가 또 베스트 월스트 뉴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얘기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배럴먼데이 대표 여성 브랜드 탑드레싱의 대표이기도 하고 노티스 복합 문화 공간의 대표이기도 한 네네. 젊은 청년 사업가입니다. 이제 40이 간 넘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만 40살. 네네. 이 나이에 이렇게 도전을 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와중에 다른 사람보다 이 베스트하고 월스트 뉴스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뭘 베스트로 꼽으실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의 베스트 뉴스. 제 인생의 베스트 뉴스는 지금 베러먼데이라는 회사를 만난 게 베스트 뉴스 같아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랑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제 회사가 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왜냐면 제 마음속에 있었던 하고 싶었던 것들을 회사를 통해 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하면서 힘든 거 많지 않으세요? 근데 그걸 당연히 생각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고 이걸 또 풀어가는 과정인데 이게 재밌지 않다면 야.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즐기는 게 사업의 원칙이란 얘기네요. 그게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네네.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뭐 직장 생활하거나 일하면서 네. 괴로우면 빨리 이걸 버려야겠다, 탈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네네. 물론 이 극복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 극복하는 동안 또 제 개인의 뭐 영혼의 성장이라든지 내면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너무 느껴져서 역설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배럴 먼데이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정말 인생 포기하고 싶은 먼데이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많죠. 그렇죠. 네.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최악의 순간은 어떤 때였어요? 그 이제 그것도 시행착오였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철석같이 믿었던 원래 사람에 대한 이런 게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저희 회사 이제 창업자들과 함께 정말 좋아했던 친구들이 또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되게 뭐 베러먼데이라고 하면 가치 있고 즐거운 일만 할 것 같은 회사라고 그래요, 생각할 수 그래요. 있는데 네. 구성원들이 힘들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는 본인은 막 신나는 거야.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본인 혼자 신나서 막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 맞아요. 나는 대표가 아니야. 맞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거죠. 예를 들면 회사 초기에는 네. 저희는 칼퇴 자체가 없었어요. 아. 네, 칼퇴 자체가 없었고 창업자인 저희 3명도 거의 뭐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대표들은 재밌지. 밤늦게까지 일해도. 맞아요. 그죠? 그 스타트업에서는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다가 네. 저희가 한 1년 전부터 이제 완전히 칼퇴로 바꿨어요. 직원을 뽑은 뒤에 네. 이제 칼퇴근해라. 이게 무엇이 더 맞냐를 생각했을 때는 좀 길게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네.
그 부분이 맞다라고 좀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 대표 입장에서 칼퇴하면 신경질 나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월급을 줘본 적은 없지만 회사 운영하는 제 친구는 네. 월급날이 오면 속병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저 직원들이 월급만큼 일했나. 이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계산하는데 근데 저 같은 월급쟁이들은 좀 빨리 월급날이 오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입장이 다르다 보니.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저 월급만큼 일했나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고 네. 내가 잘 시켰나에 대한 스트레스가 큽니다. 아 역시 대표 마인드. 네. 내가 잘 시켰나? 월급만큼 잘 시켰나? 네, 내가 아니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더 좋은 쪽으로. 네, 내가 리드를 잘 해줬나? 아. 네, 그들이 왜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지는 사실 공감대가 안 살 수도 있지만 진심이죠? 네, 진심이죠?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예, 또 보신 분들이 댓글 올리지 않도록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네. 건 굉장히 많은 걸 좀 시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마인드가 그렇다면 표출되는 생각이나 언어도 그렇게 표현되면 힘들어도 직원들한테는 또 동기가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매주 월요일 날 회의하면서 서로한테 에너지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참 멋진 회사네요. 네. 역시 젊은 열심히 대표, 하고 예, 있습니다. 또 창의적인 마인드 가지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고 제가 홍콩에 취재 갔다가 그걸 봤거든요. 시간이 딱 되니까 홍콩은 그 아시죠? 딱 시간 넘어가면 그 수당 다 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왜 아예 좀 해주고 가? 뭐 이런 거 맞죠. 있잖아요. 아직도 그 문화 그 문화가 아직 있어요. 네. 달라졌어도. 맞아요. 거기는 굉장히 법적으로 그래서 막 이 대표가 놀래가지고 일어나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 내보내더라고요. 더 이상 일 못하게. 돈을 줘야 되니까. 예, 깜짝 놀랐어요. 아마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쩌면 서서히 그런 문화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일하면서 밀집도를 높이죠. 맞아요. 본인도 낮에 팽팽 돌고 칼퇴하려면 좀 우리들도 그렇죠. 찡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있는 동안 밀집도 있게 일하고 맞아요. 가는 게 더 나을 그쪽으로 수도 좀 있죠. 초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자, 베스트 뉴스 배럴 먼데이를 만들고 힘들었지만 힘든 걸 넘어가는 게 참 즐거웠던 기억이라고 기억하시는데 그렇다면 월스트 뉴스는 뭐였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월스트 뉴스는 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이렇게 막 손가락. 월스트 뉴스는 제가 30대 때 3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네. 영어 교육업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어린 나이에 저한테 왔던 기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리드를 해야 되거나 팀을 이끌어야 되거나 30 초반인데. 네, 30대 초반인데 지금 돌이켜 보면 굉장히 그때는 어리고 아무것도 몰랐었던 것 같은데 네. 왜 그 30대 초반에 내가 마치 모든 걸 아느냐 이 사람들을 리드하고 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후회가 되는군요. 네, 좀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과연 그들을 내가 진짜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내가 했던 이런 워딩들이 그들한테 정말 이 가슴 깊이 와닿았을까? 근데 그게 제 인생으로 봤을 때는 성장에도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월스트라고 하기보다는 좀 내가 꼽을 수 있는 내 인생의 어떤 그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불킥 하고 싶은 네, 후회 그런 때도 그러지 있죠. 말걸 네. 이런 그거 30대 초반이니까 모르는 겁니다. 맞죠. 알면 나이가 들죠. 제가 또 10년 있다가 지금을 보면 또 그렇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도 이제 나이를 들면서 느끼는 건 그 나이니까 그런 실수하는 거고 그땐 자기가 최고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일에 신념을 못 갖고 못 일하거든요. 갖고 일하죠. 근데 나이 지나서 보면 내 말이 옳은 게 아니었구나. 경험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난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보이면 30대 아니죠. 인생 한 번 사는 거니까. 그렇죠. 처음 살아봤으니까. 맞습니다. 네. 예, 저도 나이 들고 그때 좀 더 남의 얘기에 귀 기울였으면 내가 더 컸을 텐데 싶은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칼럼을 쓰면서 30대에 나는 인생이 투쟁인 줄 알았다라고 쓴 적이 있어요. 30대에는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내가 쟁취해야 되고 내가 오라. 이대로 가야 해. 오히려 그런 그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일을 밀고 가는 게 아닌가. 어쨌든 아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30대가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을 거고 아마 이 인터뷰에 나오시면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게 되지 않던가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생각을 좀 하고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30대는 진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런 보람도 저런 있죠. 도전하면서. 네. 맞습니다. 인생의 완성은 없어요. 저도 또 10년 뒤에 지금의 제 모습에 후회할 거라고 지금 네. 생각하는데 자 기왕 4년 안에 치열하게 여러 가지 일을 창업하시면서 네. 오늘 행복하게 일하다 하셨지만 아마 지금 당장 떠오르는 해결해야 될 과제
이렇게 잘 때 막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괴로운 일, 뭘 네. 꼽을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고 있으니 네. 저희 브랜드를 선택했던 분들이 그리고 이게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느끼게 해주려면 저희 이제 베러먼데이 식구들이 좀 더 뛰어다녀야죠. 좀 더 뛰어다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좀 더 스스로 막 용기는 재밌게. 네,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가 항상 제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더 마인드를. 네네네. 청년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수 있어요. 네네네. 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알토란 같은 팁을 주신다면 어. 뭘 잘해라? 사람 관리, 돈 관리 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창업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사실 첫 번째인 것 같고. 스스로 그리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네네. 그리고 본인이 넘어져도 좀 잘 일어나는 스타일인지 아닌지 사실 스스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거지. 아, 네. 부정하고 싶은 거지. 음. 근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너무 창업을 하고 싶다. 음. 라고 하면 저는 역설적으로 회사에 먼저 들어가 봐라 라고 하고 싶어요. 오히려? 네. 왜요? 회사에 결국 창업은 회사를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사는 어떤 걸로 힘들어하고 어떤 거에서 기회를 포착하는지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보고 그러니까 미리 이 워밍업 과정을 회사에서 한번 겪어보는 거죠. 그럼 내 창업 과정이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근데 사실 오뚜기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창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위험할 네.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스스로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엄청난 그 성장이 이제 동반되기는 하나 힘이 들죠. 힘들지. 힘들지. 뭘로 버티세요? 그러면 우리 도경백 대표님도 위기가 올 때마다 버티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느 분들은 뭐 가족 생각해서 아, 뭐 많은 분들이 있지만 가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맞아요. 너무 버티다 힘들어서 오죽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게 남의 일로 봤을 때는 아니 왜 그랬어 하지만 가만히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리도 아니 주머니에 10원 한 푼 없는 때 있지 않아요? 있죠. 저도 많죠. 있어요. 예, 네. 그럴 땐 진짜 와 이게 뭔가 계속 연이어진다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맞아요. 저도 하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버티십니까? 위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씩 제가 강연을 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주위 사람들을 좀 둘러봐라고 해요. 주위에 내가 네, 누구랑 같이 일을 하는지, 음. 누구랑 자주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감사하게도 저랑 함께 창업했던 두 이사님께서 굉장히 저보다 더 긍정적이세요. 같이 한 두 대표. 네네네. 예. 저보다 더 긍정적이어서 제가 의지할 때도 많고 또 제 성향으로 봐서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터지면 일단 무조건 제 탓을 먼저 해요. 근데 이게 분이네. 저한테 이게 이 스트레스를 이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야. 받는 저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아 배워야겠어요. 남 책임으로 돌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더 받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게 더 고쳐지지도 않고 내 그렇지. 마음만 안타깝고 맞아요. 문제의 핵심은 못 찾고 결국 저한테 화살을 돌리니까 빨리 수정되고 해결되고 그러나 내가 부족하니까 이렇지라는 또 생각을 하니까 성장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이제 진짜 한 번씩 최악일 때는 있어요. 그렇죠.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맞아. 예. 모든 것들을 저한테로 다 가지고 오니까 막 다 근데- 놓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우리 너무 힘들면.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하지도 않던 욕을 가장 네. 친한 친구한테 속에 있는 욕을 한번 다 하니까 했구나. 욕을 그것도 해버렸어요? 필요하더라고요. 속이 시원해지. 한 번쯤은 1년에 한두 번 한두 번 욕하는 날. 이제 해야겠어요. 1년에 한두 번 네, 욕하는 날.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차 안에서 해요. 아, 아무도 안 듣지만. 그래서 가끔은 제 차 안에 있는 그 카메라 있죠. 네. 우리 이렇게 장착해 놓잖아요. 빼죠. 네. 조금 두려워요. 이거 뭔 일 있다. 저걸 봤을 때 나의 참모습을 보면 어떡하지? 노래도 막 부르고요. 소리도 막 지르고요. 30대 진짜 힘들 땐 차 안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게 엄청난 힐링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참는다는 것이 도움은 안 되거든요. 발산해야 안 되는 되는데. 것 남자의 눈물은 뭐 남녀 또 따지면 안 됩니다. 울어보신 적도 있으세요? 많죠. 네. 차 안에서는 아니겠지만. 네. 회사를 하면서 운 적도 많고 저는 또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몇 살에? 중학교 2학년 때 아이고야, 돌아가셨는데 네. 이상하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눈물에 대해서 뭔가 좀
강인해야 된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더 울지 않아야겠다. 네네네. 그 사실 힘든 걸로는 울지는 않고 드라마 보면 울죠. 그게 아마 다 녹여 있을걸요? 네. 드라마 보면서 눈물 나는 일에 나의 아픔이 다 실려서 힘든 것까지 다 이렇게 네. 농축이 돼서 그게 아마 제가 그 이제 뭐 그 다음날 아주 친한 사람하고 잠시 떨어져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울면 서로 마음 아플까봐 둘이 연극을 보러 간 거죠. 연극을 보면서 팡팡 울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극이 눈물을 자극했지만 제 마음 안에는 그 이별이 참 마음이 아파서 잠시간의 이별을 그렇게 농축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아 맞아요. 연극이나 영화 보시고 펑펑 우세요. 아, 영화 보니까 또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인간이 뭐 남자 여자 따질 게 있나요? 아픔 올 맞아요. 수도 있죠. 네. 그런 어떤 힐링할 수 있는 방출구는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자, 정말 젊은 나이에 30대에 창업해서 4년 2개월. 네, 이제 앞으로 미래가 더 창창하게 남은 젊은 창의적 사업가 우리 도경백 대표님. 저희가 내 인생의 뉴스원 출연하신 분들 다 모아서 연말 동창회합니다. 좋습니다. 꼭 오세요. 네, 그때 가야죠. 제가 큰 토크쇼를 한번 하려고 해요. 어. 그분들 다 모셔놓고 오프라인 프리쇼처럼 어. 뒤에 쫙 앉혀놓고 제 꿈입니다. 그 제가 얘기하면서 막 서로 마이크도 주고 네. 그때 아마 출연료 한 10만 원씩 내셔야 될 거예요. 그럼 되겠다. 50분이니까 52회 10만 원씩 받으면 되겠네. 네. 대답하셨네요. 이제 1회부터 얘기할 걸. 피디님이 약속하셨어요. 좋아하신다. 네네네. 10만 원. 자, 오늘 도 대표님하고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인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가열차게 달리고 계신 분이니까 네. 자신의 미래를 네.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시고 10년 뒤에 나는 네. 어떤 모습일 거다라고 이렇게 그려보실 수 있으세요? 10년 뒤에 오늘 이제 2월 말이죠. 네. 10년 뒤에 2월 말 도경백은 어느 장소에 서 있을 것이다. 저는 사실 작년을 돌아보니까 작년에 제가 9개국을 갔다 왔더라고요. 그 사업 바쁜 때문에. 와중에도. 세상에. 네. 놀러 가신 건 아니고 일 네, 때문에? 전부 다 두 번은 휴가로 갔었고 나머지는 다 출장으로 갔었는데 네. 제가 그때 좀 뭘 더 느꼈냐면 이제 진짜 글로벌한 시대라는 걸 조금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하는 회사를 글로벌한 회사로 만드는 게 제 목표고 대한민국에서 나왔다는 회사 중에 가장 이 전 세계 뭔가 직장인들과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겁게 만들어준 회사가 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10년 뒤에. 네. 그리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또 꾸려서 제가 또 30대 후반에는 누리지 못했던 쪽의 그 행복도 좀 잘 만들어 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10년 뒤. 예, 미래가 보이는 청년 사업가 관심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다리를 좀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온다니까요. 진짜요? 절 믿고 만나보실 수 있죠? 네. 그럼요. 예. 아유, 뭐, 대표님 믿죠? 네, 오세벌. 오세벌은 과했나? 오탄벌. 오늘 많은 걸 봤네요, 제가. 도경백 대표님 보면서 저도 오늘 좀 에너지를 얻습니다. 뭔가 시작한다는 거 참 어렵지만 어려움을 겪어야 더 알차게 여물 수 있다는 거요. 네. 가만히 생각하면 하늘 아래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 똑같지만 맞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하늘 아래 있는 것을 다르게 보는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있었던 것을 다르게 봤던 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10년 뒤에 굉장히 멋진 휴양지에서 모닝커피 드시면서 10년 전 오늘을 상상하시면서 아이와 함께 아내와 함께 10년 전 내가 인터뷰할 때 오늘 얘기했었거든. 2월의 마지막 날을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